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가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 집에 삼성 브랜드가 달린 제품이 전혀 없을까? 저희 집에요. 예. 잠깐만요. 우선 TV는 다 LG 거고요. 예, 예, 예. 제 휴대폰은 대만 거고요. 예. 저희 아이들은 삼성 걸 안 써요. 하나는 LG 거, 하나는 아이폰을 쓰고요. 음. 냉장고는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삼성 건 아닌 것 예, 같아요. 예, 예. 하여튼 의식적으로 삼성을 산 적은 없고, 아. 예, 지금 느낌상으로는 없는데요. 혹시 그 삼성 아파트 사시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네. 예. 예. 뭐 어차피 아파트에 살아도 월세니까, 예, 그건 아. 뭐, 예. 근데 어쨌든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뒤져보면 뭐 아주 작은 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삼성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다면 의식적으로 하여튼 사는 걸 계속 피해왔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사실 최근까지 삼성 화재였다가 유일하게 쓰는 삼성이었는데 딴 걸로 갈아탔습니다. 아, 자동차 보험이요. 예, 예. 저는 보험도 악사를 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악사.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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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삼성이 혼 좀 나이죠, 진짜. 이렇게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이런 행태, 뭐 그냥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는데 소비자 무섭다는 걸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지난주에 제가 한겨레 단독 보도를 소개해드리면서 이건희가 차명재산으로 관리하던 4조 4천억 원, 요걸 이제 현금으로 쏙 찾아갔다는 소식을 조금 상세히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 지금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 덕에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들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리핑에서도 어제 2부에서 김영민 PD님의 관련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이 문제를 우선 조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제 지금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건희와 삼성 일가들이 한국 사회를 얼마나 깔보고 있는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아, 얘들이 진짜 한국 사회를 썩은 홍어 생식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자들에게 정당한 응징을 못했으면 이렇게 대대손손 사회 전체를 얕잡아 볼 수 있을까? 이건 진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 이 역사적인 사례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천천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방송을 했지만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잠깐 짧게 복기를 좀 하고 지나가죠. 2008년에 삼성 비자금 사건이 터졌고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4조 4천억 원대의 엄청난 비자금이 957개 계좌에 분산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예,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이건희 회장이 이 돈을 쏙 인출해갖고 지금 한 1000개에 가까운 계좌는 깡통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돈 자기가 찾았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돈은 세상을 2번이나 떠들썩하게 했던 돈이었고요. 일단 비자금이었고 형 이명희 회장하고 소송이 한번 붙었던, 그래서 온 국민이 다 아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쏙 지금 빼갔다는 거죠. 이건희는 비자금 사건 때 구속을 면하려고 이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락된 세금을 다 납부한 다음에 돈을 이제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서는 쓰지는 않고 유익하는 일에 쓰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던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의 출처가 딱 두 군데서 확인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성매매하는 논현동 빌라 전셋값, 하나는 한남동 이건희 집 인테리어 공사하는 데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하고 돈 찾아서 성매매하는 데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시민사회를 졸로 봤으면 이런 일을 했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세당국하고 금융당국이 이 비자금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힌 건 이건희의 차명 계좌는 고율 과세 대상이다. 한성희 국세청장도 어제 국정감사에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지금 나오는 보도가 금융실명제법에 따라서 차명자산에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세율 90%를 징수한다, 지금 이런 걸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기사 제목에 세율이 90%? 이게 지방세 포함하면 99%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다 걷는 거네. 이제 다 뺏어오는 거네. 라고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금융실명제법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 건 이자하고 배당소득의 90% 세율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차명 계좌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억 원을 이제 예금을 넣거나 주식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자를 받거나 주식 투자를 했으면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이 배당이나 이자라는 건 잘해봐야 1년에 1에서 2%입니다. 그러니까 1억 원 차명 계좌를 운영하면서 배당하고 이자를 받았다면 한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요 정도 이자나 배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90%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건 1억 원의 원금에 대해서 90%를 적용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돈으로 받은 이자하고 배당, 그 돈에 대해서만 90%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명계좌 1억 원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명계좌 1억 원으로 이자를 뭐 매년 한 150만 원씩 10년 받았다. 그러면 한 1,500만 원 되잖아요. 여기에 90%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못 건드린다는 얘기인 거죠. 원래는 금융실명제 위반하면 차명계좌에 50% 과징금을 물려야 되는데 요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차명계좌 원금은 못 건드리고 이자 배당금만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의 의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번 과세로 비자금 계좌에서 쌓여있는 돈이 4조 4천억 원인데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될 거예요. 1,000억에서 3천억 정도를 보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4조 4천억 원을 차명으로 관리했는데 법으로 더 얻을 수 있는 돈이 1,000억에서 3천원밖에 안 된다면 언론이 와 90% 세율 적용한데 이건희 세금으로 다 거칠 것 같아 라는 뉘앙스의 보도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희는 4조 원이 넘는 재산은 그대로 챙길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태인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원금 4조 원이 넘는 돈이요. 그게 이건희의 돈이 아닙니다. 우선 이건희가 2008년 특검 때 스스로가 인정을 했어요. 그 돈은 상속받은 재산이라고요. 삼성이 그때 어떻게 밝혔냐면 실명으로 전환하고 싶었는데 상속세 문제가 있어서 실명을 전환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즉 그게 상속을 받은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세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50%를 떼야 돼요. 안 뗐습니다. 게다가 금융실명제 위반, 이거 50%를 과징금으로 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서 못 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4조 원이 넘는 돈은 대부분이 사회로 귀속돼야 되는 돈인데, 그리고 심지어 삼성은 지입으로 이건희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그런데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은 쌩 깠죠. 과징금 50%, 상속세법 위반 50%는 공소시효가 지났죠. 그래서 그냥 4조 원 넘는 돈은 세금 한 2, 3천억 내고 이건희가 꿀꺽하게 됐다. 지금 이 스토리인 겁니다. 환장을 노르신 거죠. 예. 그런데 삼성이 이런 짓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 집안은 뻔뻔스럽기가 진짜 끝이 없습니다. 사례를 두 가지만 제가 더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삼성이 1976년에 용인에 자연농원이라는 걸 지었습니다. 이게 지금 에버랜드죠.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1966년에 사카린 밀수 사건이라는 사건 때문에 이병철이 엄청나게 궁지에 몰려요. 예. 그래서 한국 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경영 은퇴를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잡혀가기 싫으니까 나 진짜 은퇴한다. 은퇴한 다음에 농원으로 돌아가서 자연과 함께 살고 싶다. 살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말하면 귀농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병철은 농원으로 돌아가고 싶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더니 자연농원을 지어서 여기에 별장을 만듭니다. 굉장히 거대한 별장을요. 이게 지금 이 사람 개념에서는 농원을 지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자연농원이 당시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넓은 땅이었는데 이 땅을 이병철이 어떻게 얻느냐. 골프를 치다가 투기 전문가의 권유를 받고 이 일대 땅을 다 사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땅 투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땅을 누구한테 사들이냐면 당연히 용인의 토박이들, 농사 짓는 분들에게 사들였겠죠. 그런데 이 토박이 분들 중에는 김해 김씨의 란종파라는 파가 있대요. 근데 이 족보 쪽을 잘 몰라서 란종파 그러면 어떤 파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매란 국죽할 때 이 란종파 분들의 땅이 많았었나 봐요. 이걸 대거 사들인 겁니다. 그런데 당시 기록을 보면 이병철이 땅 투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난리를 쳤냐면 용인 군수, 경찰서장, 면장, 농협조합장 이런 사람들이 총동원이 됩니다. 이병철 땅 투기하는데요. 그리고 이 유지들이 용인군 지역개발위원회라는 단체를 주식해요. 그래서 군수, 경찰서장, 면장 이런 사람들이 주민들 다 만나가면서 이병철한테 땅 파세요. 땅 팔면 잘 살게 돼요. 이렇게 부추긴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때 주민들이 증언이 이래요. 국가사업하는 줄 알고 땅 팔았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서장이 와서 군수가 와서 땅 팔라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무슨 사업하는 줄 알고 땅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이병철이 싹 덜어먹은 겁니다. 아, 이 땅이 어디로 갔느냐? 1990년 한겨레 신문 특종에 의해서 밝혀지는데요. 이병철은 1987년에 죽고요. 3년 뒤에 한겨레 신문이 등기부등본 떼보고 확인을 했더니 땅 주인이 전부 다 이건희한테 돌아간 겁니다. 어, 450만 평 중에 172만 평이 이건희 땅으로 돼 있어요. 또 신세계그룹 물려받은 이건희 막내 여동생 이명희 신세계 회장 16,100평 가지고 있고요. 그 이명희 씨의 아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63,600평, 뭐 이건희 매형 이종기 앞으로 16,000평 이런 식으로 이 이건희 일족들이 이 땅을 다 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병철이 땅 투기한 다음에 자손들에게 물려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증여세를 냈느냐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건요. 자연농원이 1976년에 개장을 하는데 1974년에 조세법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산림은 상속이나 증여를 해도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이게 너무 우연의 일치잖아요. 74년에 산은 물려줘도 면제한다라는 조항이 딱 바뀌자마자 이병철이 용인 지역의 땅을 싹 쓸어갖고 1990년에 봤더니 이게 이건희 형제들에게 다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요약하자면 계획된 땅 투기, 법 제도를 이용해서 상속세, 증여세 하나도 안 내고 이건희 일당들에게 땅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까지도 열이 받죠. 이까지도 열이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건희가 2008년에 비자금 사건으로 지탄을 받고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선 물러난 상태에서 2010년에 이건희가 소송을 냅니다. 그 용인 땅 중에 일부가 김해 김씨의 그 조상들 모시는 종중들하고 분쟁이 있었는데 종중들이 이제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 땅 일부를. 근데 2010년에 이건희가 야, 내 땅에 왜 김해 김씨들이 들어와 있어? 왜 집적대? 나가 내 땅 돌려줘 하고 소송을 낸 거예요. 예, 이게 이건희가 소송을 내서 1심에서 패하고 2심 상고심에서 이겨서 결국 땅을 자기 소유로 찾는데 제가 그 땅 소유권 법적 분쟁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은요. 그 땅 군수 경찰 동원해서 지 애비가 용인 토박이들한테 등쳐먹고 사들인 땅입니다. 투기꾼도 그런 악랄한 투기가 없었다고요. 거기에 관공서랑 유착이 없었겠습니까? 서장하고 군수가 왜 거기 동원됐겠어요? 누가 봐도 짐작컨대 이병철한테 뒷돈을 받았으니까 동원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 그렇게 토박이들로부터 등쳐먹고 사들인 땅인데 둘째, 비자금 사건으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이선 후퇴한 상태에서 야, 그 땅 내 땅이니까 내놔 이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인간 정치로 가능하냐고요. 소송을 했으면 언론에 보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에서 그 땅은 무슨 땅이냐 추적을 할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한테 알려지겠죠. 야, 그 옛날에 등쳐먹은 땅이다. 지금 비자금 사건 때문에 자숙해도 모자랄 시기에 그 땅 찾겠다고 소송을 내? 라는 여론을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희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심리였겠습니까? 아, 무식한 국민들이 뭘 알겠어. 내 땅은 찾아와야 돼. 우리는 언론 통제할 자신 있어. 소송 내도 언론이 그걸 크게 쓰겠어? 이런 생각으로 그 뻔뻔스럽게 이선 후퇴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등쳐먹은 땅에 대한 소송을 겁니다.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실제 웃긴 건 이 시기에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은요. 아무도 그 땅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를 안 해요. 예. 그냥 소송이 걸렸다. 심지어 재판은 2월에 있었는데 6월쯤에야 보도가 됩니다. 뒤늦게 알려졌다. 아니 언론들은 왜 이래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기자가 아니어서 당시 상황을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2월 달에 재판 기록 나오면 1심에서 판결이 2월에 나면 그 법조에 다 풀됩니다. 그런데 6월까지 보도가 아무도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보도가 돼도 그냥 삼성 이건희 일가가 뭐 용인의 땅 소송이 있어서 1심에서 패소했다 이러고 끝납니다. 보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용인 땅인지 무슨 땅인지 다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만큼 삼성이 자신이 있으니까 이건희가 이선 퇴진한 상태에서 그 뻔뻔스러운 소송을 했던 거겠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1999년에 삼성 자동차가 망합니다. 삼성 자동차는 아시다시피 이건희가 취미생활로 뛰어들었다가 쫄딱 망한 회사인데 삼성 자동차가 망하면서 빚을 4조 원 넘게 집니다. 이 회사가요.
그러니까 99년 7월이면 삼성자동차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데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외환위기에서 겨우겨우 극복할 시점에 삼성자동차가 또 망해버리면 삼성자동차 4조 원 빚보증을 전부 삼성 계열사가 섰는데 진짜 또 나라가 또 한 번 위기에 빠질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이건희 취미생활 때문에 나라가 또 망해야 되겠냐 이러고 여론이 진짜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이건희가 이때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4조 원 다 물지는 못하더라도 2조 8천억 원을 내가 사재를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언론이 와, 이건희 통크다. 역시 건희 찡. 2조 8천억 원이나 사재를 내놓다니 하고 칭찬 일색의 보도가 막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2조 8천억 원의 거금을 내놓으시겠다는데 어떻게 내놓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희가 나 현금은 없고 주식으로 내놓을게요. 주식은 무슨 주식을 내놓겠습니까?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를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 400만 주도요, 사실 대부분 차명으로 관리된 주식이었습니다. 금융실명제법 위반, 편법 증여, 다 그렇게 불법으로 마련된 400만 주였어요. 그걸 이제 기부하겠다고 내놓는 것도 전 되게 웃긴데, 더 황당했었던 건 뭐냐면, 이 400만 주를 2조 8천억 원짜리라고 내놨거든요. 그런데 바로 1년 전에 이재용이 그 400만 주에 근접한 340만 주를 사들입니다. 사실은 에버랜드가 사들인 건데 비슷한 양의 주식을 얼마에 사들였느냐? 꼴랑 300억 원에 사들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용은 300억 원에 먹은 걸 아버지 이건희는 사회에 환원할 때 2조 8천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아들한테 팔 때는 300억 원에 싸게 넘기고 사회에 기부한다고 내놓을 때는 그거 300억 원 아니야? 2조 8천억짜리야. 이렇게 100배를 튀기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너무 뻔뻔한 거잖아요. 고작 1년 전에 아들한테 100분의 1 가격으로 넘긴 걸요. 그런데 제가 황당한 건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모르겠냐고요. 1년 전에 아들한테 300억에 넘긴 걸 1년 뒤에 2조 8천억짜리다 이러면 누가 봐도 아 이거 뭐야 그게 2조 8천억짜리라는 거야 300억짜리라는 거야. 그럼 2조 8천억짜리를 왜 아들한테는 300억에 넘겼어? 라고 의문을 가질 거잖아요 사회가요. 그런데 이건희는 그냥 쌩 까고 이 일을 진행합니다. 이게 어떤 심리겠습니까? 무식한 국민들이 뭘 알겠어. 작년에 내가 300억이라고 하면 300억인 거고 올해 내가 2조 8천억이라고 하면 2조 8천억이지. 계산 내 마음이지. 니들이 앞만 지져봐야 언론이 니들 이야기 써줄 것 같아? 세상은 다 내 거야.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면 이런 뻔뻔함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그 4조 4천억이요. 자기 입으로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범죄에 연루된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태연히 빼갑니다. 얼마나 오만합니까? 내가 기부하겠다고 한 말? 아유, 멍청한 국민들이 기억하겠어? 언론이 쓰겠어? 어차피 내 편인데? 이런 오만한 심부가 이건희한테 갈려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단언컨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한국 사회가 삼성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시민사회를 이렇게 깔보죠. 이 가문은 이걸 무려 3대에 걸쳐서 깔봅니다. 이병철도 아까 봤듯이 그랬고요. 이재용은 다른가요? 아니, 건설회사하고 놀이동산을 합병해놓고 이 황당한 일을 벌여놓고 그게 3세 승계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태연이 나는 얼굴마담이다. 이런 주장을 법정에서 합니다. 국민을 얼마나 졸로 보면 이런 씨도 안 먹힐 거짓말을 태연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언론이 받아쓰고요. 아무리 현행법을 다 적용해도 4조 4천억 원 중에 원금은 못 건드린다는 게 지금 추세인 것 같은데 이자와 배당만 겨우 과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삼성과 이건희 일가를 봐줘도 너무 봐준 겁니다. 이자들의 이 오만함을 없애는 방법은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무서운 걸 좀 알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뻥을 쳐도 무식한 국민들은 다 모르고 지나갈 거야 라는 이 오만함을 이번 이재용 2심 재판에서는 부디 한국 사회가 꼭 응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왕국이네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이건희 씨. 지금은 누워서 일어날 여지가 많아 보이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호령은 여전한 권위를 얻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결국은 삼덩이라는 뼈대 위에 그 이씨 일가의 힘이 존재를 하는 거니까요. 없어지지 않죠, 아직까지는. 예, 어서 빨리 삼성으로부터 이 나라가 독립하기를 바랍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